언제 가도 참 반가운 섬이죠. 구석구석 발길 닿는 곳마다 이야기가 있는 섬 강화. 그림 그리는 여행 작가, 저 김물길과 함께 떠나는 강화 여행. 오늘은 어떤 강화의 울림을 발견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 네 번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여행은 강화 원도심 탐구 생활을 즐겼는데요. 강화 주민들을 만나 넉넉한 인심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던 여행이었죠. 이번 주는 어떤 강화의 울림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강화 나들길이자 동부 해안도로를 따라 강화를 천천히 느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동부에 위치한 갑곶돈대를 시작으로 초지진으로 이어지는 이 길을 따라 강화를 즐겨보겠습니다. 갑곶돈대에서 초지진까지 약 17km, 동부 해안도로는 강화 나들길 2코스인 호국돈대길과도 겹쳐지는데요. 옛 군사시설이었던 진과 보, 돈대를 살펴보며 국난 극복의 의지가 서린 강화를 느낄 수 있는 길입니다. 갑곶돈대를 따라 이어지는 길, 옛 어촌 풍경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은 더리미 선착장입니다. 마을 앞에는 여마가 흐르고 김포를 마주하고 있는 동네, 이곳을 더림이라고 부르는데요. 작은 마을들이 하나씩 더해지면서 새로운 마을을 이뤘다는 뜻입니다. 장어고이 마을로도 유명한 이곳에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 자리 잡은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두근두근 어떤 공간일지 벌써부터 설렙니다. 강화도에서 만난 미술관이라 더욱 반가웠는데요. 어떤 작품이 전시 중일까요? 손길과 눈길이 가는 도예 작품들,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곳을 소개해 주실 유리 관장님입니다. 제가 여행 중에 미술관을 꼭 와보고 싶었는데 여기 더림이 미술관이라고 써있고 또 큰 현수막으로 꽃의 귀환이라고 써있길래 어떤 곳이지 하고 들어와 봤는데 너무 곱고 예쁜 작품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전시를 진행 중이신가요, 지금? 전시 이름은 꽃의 귀환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이제 모든 사람들이 봄을 잃어버렸잖아요. 봄 하면 생각나는 게 꽃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 꽃을 다시 한번 소환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전시예요. 그림을 종이 위에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구조처럼 약간 입체적으로 그렇죠. 나와 있으니까 네. 좀 진짜 꽃 같기도 하고 네. 뭔가 저랑 더 가까운 느낌도 들고 네. 너무 이 공간이랑도 잘 어울리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반 그냥 화원이나 꽃집에서 볼 수 있는 꽃이 아니라 이제 그 서울 근교나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야생화를 소재로 했기 때문에 좀 더 친근한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야생화를? 네, 그렇습니다. 뭔가 더 마음이 가네요. 그렇죠. 네. 네.
도자기 위에 아름답게 핀 꽃, 찬란한 봄의 꽃이 수놓아졌습니다. 하루하루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 여름의 끝자락에서 만난 봄의 꽃을 통해 작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현대적인 미술관과 다르게 뒷마당에는 1937년에 지어진 한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민속관으로 활용 중입니다. 아기자기한 야외 전시 공간은 또 다른 볼거리. 개관 25주년이 됐다는 미술관의 숨은 공간을 찾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기 앞서서 이 작품에 대한 설명도 너무 잘 들었는데 저는 이 공간이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저희 미술관이 전체적으로 좀 작지만 겉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미술관인데 안에 들어오면 공간이 여기저기 아기자기하게 숨어져 있어서 네. 비밀의 방처럼 막 그렇죠. 계속 나타나는. 네. 그래서 이 방도 사실은 저희 이제 소장품 전시하고 있는 그런 룸이에요. 그래서 밖에 주전시실에서는 항상 기획전, 초대전으로 작가나 여기 대상이 좀 바뀌고 있는데 안은 이제 저희가 항상 상시 전시하고 있어요. 되게 다양한 시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 앞에 무대도 있고 네. 1층에 공간도 있고 뭐 네. 카페도 있는 것 같고 네, 네. 옆에 한옥집도 네, 맞습니다. 있고 그래서 네. 뭐지? 너무 정체가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 무대는요, 저희가 이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연주회를 매달 마지막 금요일 저녁에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로 벌써 그 5주년을 맞았거든요. 이제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라고 해서 네네. 매번 이제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좋은 취지의 기획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1층 전시 봤을 때도 네. 그 스토리가 뭔가 되게 감동이었는데 그렇죠. 예, 예. 저희 미술관이 이제 추구하는 게 복합 문화 공간이에요. 그래서 네. 거기에 그냥 일반 문화도 있지만 그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전달에 우리가 좀 노력을 해보자라는 취지가 있어서 2016년도부터 매해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작가들을 위한 전시를 꼭 개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간이 그만큼 의미 있는 만큼 네. 앞으로 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양한 문화 활동의 장을 지역에 제공해 주고 싶고요. 더 꿈을 크게 갖는다 그러면 이제 강화군 관광산업 발달에 더림이 미술관이 큰 획을 긋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들고요. 저도 이렇게 잠깐 들리긴 했지만 부모님이랑 같이 와보고 싶은 곳이에요. 제가 네. 한번 꼭 다시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술관을 잠깐 머무는 동안 숨은 여행지를 발견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생각날 때마다 들리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과 또 들리고 싶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떤 그림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색은 없는데요. 이곳 미술관도 꼭 필요한 색으로 칠해진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한 그림. 더림이 마을에 색을 입히고 있는 미술관입니다. 더림이에 왔다면 놓치면 안 될 곳이 있죠? 바로 강화도 최고의 별미촌이라 불리는 더림이 장어구이 마을. 맛도 영양도 만점인 장어를 41년째 내고 있는 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왔으니 그 맛을 안 보고 갈 수 없겠죠? 불판에 도톰한 갯벌장어가 올라가고요. 기름기가 잘 빠질 수 있도록 토막낸 갯벌장어가 노릇노릇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갯벌장어는 처음인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저 장어를 많이 먹어보진 못했어요. 근데 제 기억상으로는
이렇게 크고 통통한 장어는 저는 처음이거든요. 아, 갯벌장어 네. 처음 드셔보시는구나. 네, 갯벌장어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설레는데. 고기 좋아하시면 아마 조금 입에 맞으실 수도 있고요. 부드러운 장어 선호하시면 조금 사실 입에도 좀 안 맞으실 수도 있으세요. 아, 근데 아까 맨 처음에 장어 손질해서 나왔을 때 조금 초벌로 구워 나왔는데 꼬리 부분만 네. 거의 구우니까 막 움직이더라고요. 네, 살아있는 생물을 잡다 보니까 저희가 주문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장어를 손질해 놓지 않고요. 주문이 들어오는 바로바로 장어 손질을 하거든요. 그렇다 엄청 보니까 신선한 한번 재료예요.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먹는 신선한 거예요? 장어다 보니까 굳이 양념으로 처음부터 드실 필요는 없고요. 요 앞쪽에 있는 구운 소금이나 아니시면 네네. 지금 소스들이 다 저희가 직접 다 장어 머리랑 뼈 넣고 고운 그 소스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먼저 드셔보시다가 여기 고추장 소스나 아니시면 간장 소스로 해서 드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부위는 여기 네. 회나 고기 드시면 특수 부위 있죠. 네. 그 가운데 이렇게 말려 있는 부분이 배바지살이라고 해서 식감 자체가 되게 탱글탱글할 거예요. 네네. 한번 뜨거우니까 아, 천천히 해서 네. 한번 드셔보세요. 저 지금 너무 떨려요. 뜨겁습니다. 네. 소금만 찍어서 네, 먹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소금만 찍어서 드셔도 맛있으실 거예요. 아니, 식감이 너무 탱글탱글해요. 장어한테 전 이런 식감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지금 이 부위도 드시면 너무 식감이 맛있어요. 드시는 부위랑은 또 어떡하지? 틀리실 거예요. 이거는 좀 꼬리 쪽인가요? 아니요, 그 부분은 지금 처음에 드셨던 부분 엽살인데요. 네. 지금 그 처음에 드셨던 부위랑은 식감이 또 틀리실 거예요. 장어가 갯벌장어가 좋을수록 부위마다 식감이 틀리거든요. 그렇죠? 세계 5대 천연갯벌로 꼽히는 강화갯벌. 강화갯벌장어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먹이를 먹고 자라 그 맛이 담백하고 쫄깃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니 그리고 여기 동네가 장어 마을이잖아요. 네. 장어 마을로 유명해지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앞에 그냥 갯벌? 작은 그냥 포구였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에 내려오셔서 어머니 아버님이 처음에 내려오셔서 영업을 하셨을 때 그냥 뭐 앞에서 나오는 생선 네네. 그리고 요게 자연산 장어가 많이 잡혔었대요. 그래서 자연산 네. 장어 그리고 자파상이랑 같이 하시면서 처음에 자리를 잡으셨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한 집, 두 집 생기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네. 이 장어를 굽는 것도 보니까 굉장히 능숙하시고 뭔가 맛있게 먹고 굽는 방법이 있나요? 타지 않게 잘 굽는 방법이라던가? 우선은 장어 같은 경우에는 껍질 쪽이 사실 좀 더 빨리 타요. 아, 모든 생선이 네네네. 다 그렇지만 그래서 껍질 쪽보다는 살 쪽을 조금 더 먼저 익혀주시는 게 방법이고요. 구우시는 분이 손이 바빠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거 덕분에 네. 뭔가 장어의 새로운 문을 연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피부도 좋아지실 아, 거예요. 정말요? 네. 자주 와서 먹어야겠네요. 탱글탱글 쫄깃한 식감을 아직도 잊을 수 없는데요. 사장님이 정성껏 구워주셔서 그런지 더 맛있었습니다. 강화 갯벌장어로 몸보신 제대로 하고 갑니다. 그럼 계속해서 강화 여행을 이어가 볼까요? 여마를 따라 이어지는 동부 해안도로. 강화도는 한강이 서해로 흘러드는 자리에 있어 한양으로 향하는 적을 막기에 좋은 위치였는데요. 강화도에만 오진, 칠보, 53돈대를 세워 외적을 막았습니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광성보로 향했습니다. 1871년 신미양요 때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 광성보. 이곳을 지키던 어제원 장군을 비롯한 군사들이 끝까지 싸우다 모두 전사하고 마는데요. 이국은 전투에서 이기고도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물러납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는 조선군의 모습이 미국에 깊은 인상을 남긴 건데요. 총알이 떨어지면 결사적으로 돌을 던지고 가족과 국가를 위해 장렬하게 싸운 조선의 군사들. 여마의 폭은 좁지만 빠른 물살로 유명한 강화해역. 오랜 세월 외세를 막기 위해 이곳은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강화 항쟁의 역사를 천천히 음미해 봅니다. 멀리서 보면 잔잔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친 물살. 이곳에 오갔을 포탄과 전쟁의 함성을 상상해 봤는데요. 귀한 태극 여의주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전장에서 싸우는 용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려봤습니다. 이곳은 강화 특산품인 약숙 체험장인데요. 5월 단오절에 채취한 약숙을 바닷바람이 통하는 그늘에서 3년 이상 숙성시킨 쑥으로 제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막 여행하고 많이 걷다 보니까 피로해서 약간 그런 피로를 풀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조격이라든지 자운이라든지 또 발등이 있어요. 좀 저도 하나를 해볼 수 있을까요, 체험을? 네, 조격 한번 해보러 가실까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발. 하루의 피로를 풀어줄 강화 약숙 조격. 기대가 되는데요. 약숙차 한 잔과 조격이라 벌써부터 나른해지는 기분입니다. 오늘 여행하느라고 많이 걷고 좀 피곤했는데 와서 조격하고 또 쑥향, 약숙 냄새 맡으면서 있으니까 몸이 나른하고 뭔가 여행의 마무리하기에 딱인 곳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힐링이구나. 그럼 오늘의 여행을 이쯤에서 마무리해볼까요? 오늘 저의 강화의 울림은 고요 속 강인함입니다. 여마는 폭이 좁지만 그 안에 물살은 굉장히 세다고 하잖아요. 그런 여마처럼 겉에 보기에는 굉장히 잔잔하고 고요해 보이는 풍경이지만 그 속에서 단단한 강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강화의 울림은 고요 속 강인함입니다. 동부 해안도로를 따라 강화를 느껴본 하루. 이제는 평화로운 모습만 남은 여마 물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강화의 울림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사부작 걸을수록 깊은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이곳은 고요 속 강인한 섬 강화입니다. Mission